네, 데스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데스가 제한된 이유로 이제 두 가지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는데, 하나는 이제 키 공간이 너무 작다. 56비트의 키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S박스 설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S박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미국 그 정부기관에서는 백도어를 만들고 자기들만 그 암호문을 복화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을 사게 됐던 거죠. 특히 이제 특히 56비트 이것은 원래는 IBM에서 만드는 128비트였잖아요. 이거 56비트로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스에 대한 이제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소모적 키 탐색 특히 두 가지 방법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소모적 키 탐색하고 아니 분석적 공격이 있었는데 뭐 생각나십니까? 테치아머에 있어서는 뭐 알파벳에 빈도수 분포를 가지고 E라고 하는 알파벳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 속성은 그래서 암호문제를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게 이제 분석적 방법인데, 데스에 관해서 뭐 이렇게 차분 공격, 디퍼렌셜 크립토 애널리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보다 약간 개선된 게 이제 리니어 크립토 애널리스, 선형 공격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평문과 암호문의 쌍이 있어야 돼요. 알려진 평문하고 예를 들면 A, B, C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암호문은 뭐 점, 뭐 2, 3, 점 2, 뭐 F, Z, 똑같아야 되지. 됐어. 뭐 이렇게 암호문이 이렇게 이런 식의 평문하고 암호문의 쌍이 이 개수가 이게 차분 공격이면 2에 47승계 어마어마하게 많죠. 2에 47승계의 평문 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개선된 건 리니어 커넥터 네스트 하더라도 2에 43개의 평문 암호문 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좀 불가능한 이겁니다. 분석적 공격 방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걸 더 이제 이렇게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평문 암호문의 쌍을 줄이는 게 연구의 이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향인 거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하게 되면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현재 이렇게 암호를 깨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거고, 대신 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소모적 키 탐색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모적 키 탐색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여기 어떤 X라고 하는 평문과 Y라고 하는 암호문이 있을 때 어떤 키를 사용하면 이게 나오냐라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걸 다 써보는 거죠. 0으로, 예를 들면 0으로 56비트를 다 구성한 거. 56비트가 다 0으로 된 거, 키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지, 특정한 X에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1로 된 1. 다 0이고 1. 그 다음에는 다 0인데 끝에가 1, 0. 숫자로 따지면 이건 0이고, 십진수로 이건 1이고, 이건 2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해보는 거. 다 1로 된 거 어떻겠어요? 1로 된 것은 56비트가 다 1로 된 것은 이것은 2의 숫자로 십진수로 따지면 56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돼요. 네. 개수로 따지면 0부터 시작하니까 2에 56승계잖아요. 총 개수는.
이걸 이제 다 집어넣어보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소모적 키 탐색이잖아요. 그래서 그저 얻어 걸리면 이제 그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를 맞췄다 그래서 그게 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다고. 왜냐면 우연히 어떨 때 보면은 키가 x를 y로 바꾸는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이놈도 됐는데 또 어떤 놈도 돼가지고, 이게 그런 경우는 하나 더 해보면 되겠죠. 다른 x1, y1이 있다 그러면 x2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거기에 상하는 y2라고 하는 암호문을 넣고, 또 이거 둘 앞에 이놈을 이렇게 만들었던 뭐 두 개가 있었다 그래요. 이놈하고 그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키를 두 번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두 개까지 맞추면 이제 되게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요건 우연히 맞춘 것다고 할 수 있지만, 키 중에서 두 번째 것까지 x2라고 하는 평문을 y2라고 하는 y 암호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걔가 이제 진짜 키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두세 개, 서너 개 해보면 이제 다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진짜 키가 되는 놈만 살아남게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되죠. 이게 이제 소모적 키 탐색인데, 요거에 관해서 이제 꾸준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초기에 뭐 DPL만 나중에 그 공개키 암호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개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생각해 내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 77년대 2천만 달러? 100만 천만이죠. 2천만 달러를 주면 이런 키 탐색 머신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이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돈을 들이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지금도 2천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77년이면서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분 공격들, 차분 분석 방법들이었지. 아까 앞에 나왔던 거에. 그 다음에 또 위너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DPL만처럼 자기네 이제 100만 달러를 들이면 36시간 안에 그 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머신을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맞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아침에 선형 분석, 암호 분석 방법에서 이 개수를 필요한 암호문의 개수를 줄인 거죠. 암호문과 평문의 쌍을 줄여서 이 정도 아니라 이 정도만 있어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97년도부터는 데스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주관했던 회사가 RSA Security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데스 챌린지를 하고, 쉽게 말하면 데스를 빨리 깨는 팀한테 상금을 주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뭐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 빅데이터 관련된 사이트인데, 거기서 보면 챌린지를 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가입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보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 시스템들이 있는데, 가입자들이 평소에 보는 영화, 어떤 영화를 보는지, 드라마를 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추천을, 다음에 이런 영화를 봐라, 너의 선호에 맞는 영화는 이런 것들은 추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 거보다 더 좋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제공하게 되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억 됐던 것 같은데 그 상금을 내건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챌린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제 데스를 빨리 암호 키를 깨는 이제 그런 하게 되면 상금을 지불했던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쭉 된 거죠. 처음에 이때 이제 97년도에는 4.5개월 걸렸다는 거죠. 분산 탐색 방법으로 알아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 하는 거죠. 컴퓨터를 어디에 두고 아까 0부터 56선까지면은 예를 들면 4대를 줬다 그러면 너는 이것의 4분의 1만이, 너는 요놈의 4분의 1만, 요놈.
다음에 이제 1년 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4.5개월 39일로 출발하는데 이때 이제 98년도에 뭐 EFF라고 하는 데서 딥크랙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키 탐색하는 엔진을 만든 거죠. 약 25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때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가장 빠를 때는 56시간에 찾아내더라. 56시간. 하루 한 3일도 안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평균적인 것은 15일 걸렸지만 빨리 찾아내는 건 56시간 찾아내더라.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디크랙을 이제 분산해서 하게 되면 하루 안에 이제 찾아내기도 하죠. 여러 대 놓고 하면 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뭐 2008년도에 코파코바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평균 6.4일에 해내는 거죠. 평균.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비용이 불과 10년 사이에 이제 25만 달러에서 만 달러죠. 만 달러면 만 달러면 6.4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 아닙니까? 그로부터 14년, 2년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막 금방 깨는 몇 분 안에 데스 같은 경우 56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스를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키 길이가 짧아가지고 무작위 또 스무즈 키 탐색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걸 이제 좀 비트로드 사용하면은 원래 그 데스 자체는 분석적 공격 방법에도 안전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데스에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한 키 길이가 짧다는 거 이외에 뭐 발견되어 있는 그런 취약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살려가지고 써보는 방법들을 고민한 거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암호하면 되지 않나요? 데스를 3중으로 트리플 데스라고 하는 키를 3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키 1으로 한번 이 평문을 암호하고 그 암호문을 다시 한번 K2라고 하는 키로 또 한번 암호하고 K3로 또 한번 암호하고 파이프라인 X라고 하는 평문을 3번 암호하는 거예요. 3번. 키를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키가 결국은 3개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56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3, 5, 15에다가 3, 6, 18이니까 168비트가 되죠. 이 168비트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 56승하고 경우의 수가 뭐 스무즈 키 탐색을 할 때 이 168승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물론 이제 근데 실제로 이렇게 3중 암호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5장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3개가 아니고 2배의 효과가 있어요. 2배. 키 길이를 2배 늘리는 효과가 나중에 이제 맨 인더 미들 어택인가 이제 그 중간자 공격을 이용하게 되면 3개를 다 알 필요가 없고 키를 2가지만 알게 돼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키 길이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 데스 자체는 암호학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3중 암호하게 되면 이제 옛날 데스에 키 하나만 가지고 썼던 그런 데스 사용하는 그런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 보면 이렇게 다 3중 데스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골치 아파지니까 키가 하나뿐이라. 근데 이게 중간에 있는 것을 복화하는 거, 복화하는 형태로 암호화가 아니고 해놓게 되면 키 1, 2, 3, 즉 3가지 다른 걸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키가 같은 경우에 K1, K2 여기 있잖아요. 키가 3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복화에다 암호화에다 복화하는 거죠. 동일한 키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번 암호하는 거랑 똑같다고.
K 하나만 가지고. 그거하고, K1, 2, 3이 같다 그러면, 암호화했다 복화하니까 원래 평문이잖아요. X가 나오겠죠. 그런 걸 다시 이제 암호화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단일 데스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잖아요. 삼중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 단일 데스 암호화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레거시 시스템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키를 하나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3중을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데스 하나만 사용하는 그런 둘 사이의 시스템 간에도 키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물론 3개 있으면 이제 더 훨씬 키가 늘어나니까 더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옛날의 것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호환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트리플 데스를 사용하면서 또 옛날 레거시 그냥 데스 암호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복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복화 알고리즘이 암호화로 똑같잖아요. 키만 순서가 달라질 뿐인데 키를 달리 해버리면 그것도 곧 암호화잖아요. 그런 게 있다. 한 가지 더 방법은 키 화이트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 화이트닝 아주 심플해요. 방법이. 데스를 사용하는 강도를 높여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제 키를 늘리는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래 키가 있어. 원래 키가 데스 원래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먼저 키 1, 2를 따로 이제 준비해 놓고 평문에다가 암호하기 직전에 그 앞에 먼저 익스클루시브 어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X하고 평문에다가 K1과 익스클루시브 어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데스의 평문으로 쓰는 거죠. 다시 그냥 X를 여기 이 키 화이트닝 이용한다는 것은 뭐 데스 X 이렇게 데스 익스텐션 이것은 원래 데스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 키를 가지고 평문에다가 사전에 한번 익스클루시브 어를 해준다는 거죠. 새로운 X'이라고 하는 새로운 평문을 갖다가 데스에다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이 키로 데스 암호 해준다. 암호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K2 세 개는 다 달라. 키가 요놈하고 다시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해줘요. K2 여기 ES는 최종적으로 암호문이 나온다. 이건 뭐 프라임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키 화이트닝입니다. 별건 아니잖아요. 암호화하기 이전에 평문에다가 키를 익스클루시브 한번 해주고, 암호한 다음에 다시 다른 키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하게 되면, 결국은 복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키를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강도가 높다. 이런 식의 사실 이거 간단하잖아요. 앞에 트리플 데스는 사실상 데스라고 하는 것을 3번 돌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어만 암호하기 전에 암호한 후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훨씬 빠르죠. 물론 이제 트리플 데스보다는 좀 약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책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뭐 데스의 대항 알고리즘들로 했는 게 라인달 알고리즘 AES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게 사실상 오늘날 표준이라고. 이건 뭐 128비트씩 이제 암호화하면서 키 길이는 3가지를 지원한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표준이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이제 이런 것도 사용할 대안이니까 트리플 데스 아까 사용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AES라고 하는 것은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이 데스를 만들 때는 그냥 IBM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새로운 표준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컴피티션을 한 거야. 공모를 했어. 공모를 해가지고
여러 이제 암호 팀들이 경쟁에 참여해가지고 최종 라운드에 선발된 게 레인달, 마스, RC6, 서펀트, 투피쉬, AES 최종 후보라고 쓰인 것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5개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갔는데 얘가 1등을 한 거죠. 얘가 1등을 해가지고 연엄을 약간 변형해서 이제 AES로 표준화한 거예요. 최종 승자다, 레인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들도 엄청 강력하죠. 다 보면은 키길이 3가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IDA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안으로 쓰고 있는 다 블록 암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배울 게 AES인데 그게 좀 더 이 내용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 책이 없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도 만든 암호들이 있어요. 시드니, 하이트니, 아리아, LEA, LSH. 이건 해시 함수고, 나머지는 이제 블록 암호인데, 다 이제 이것들은 경량화를 위해서는, 즉, 조그만 디바이스, 핸드폰이나 뭐, 그런 조그만 범용의 컴퓨터가 아닌 데서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거고, 범용 컴퓨터 쓸 수 있는 이제, 블록 암호. 이 공통점은 다 블록이에요. 블록 암호. 블록 암호이고, 따라서 이제 대칭키 암호인 거죠. 암호할 때하고 복호할 때가 똑같은 키를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니까 국내 암호하고 국외 암호를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책이 없지만 여기다 소개해 놓은 겁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데스가 한 20년간 표준으로 잘 사용되어진 대칭키 암호, 대칭 암호, 블록 암호인 거죠. 키 길이가 56비트여가지고 더 이상 아까 보셨듯이 쿠바쿠바나나 딥크랙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데스를 깨기 위한, 또 오늘날은 뭐 GPU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새로운 표준화 암호인 AES 블록 암호인 이걸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데스도 구현하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리고 나름대로는 키가 짧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취약점들을 분석해 봤지만 그렇게 취약점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뭐 트리플 데스를 사용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키 화이트닝을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들로 키 사이즈를 좀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들, 활용하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죠. 네, 책에 뭐 프리젠트라고 해가지고 경량화의 권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뭐 책에 아마 저자 중에 한 명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어서 프리젠트를 경량화로 소개해놨는데 우리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